이종걸 의원 외 106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할 순서입니다만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5분 의원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수성을 출신의 주호영 의원입니다. 이종걸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수정안은 테러 위험 인물을 테러 단체의 조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 의하면 기희 조직원이 아닌 자가 선전선동하거나 자금 모금을 하여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 5개 집회 및 시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 테러범이 노리는 장소가 다중의 5개 집회 및 시위 현장 아닙니까? 5개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량 인명살상 테러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테러 단체의 지정 및 해제 사유를 구체화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테러 단체는 유엔이 지정을 합니다. 유엔은 테러 단체를 대강 지정하고 있습니까? 테러는 예방이 최선이고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인명살상과 경제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옵니다. 외국에서 엄밀히 조직되는 테러 단체의 조직 구성을 어떻게 미리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까? 조그마한 테러 위험이라도 감지되면 할 수 있는 모든 예방수단은 다 동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야당안은 국회에서 각 당이 추천한 인권보호관을 신설하자고 합니다. 정보기관은 철저한 보안과 밀행이 그 생명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행정부 소속의 정보기관에 입법부가 파견한 감독관을 조직 내에 들여놓고 비밀을 다 들여다보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기관을 감독, 견제하라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언필칭 테러방지법 제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 주장의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테러방치법일 뿐입니다. 이종걸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테러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IS가 우리나라도 테러 대상국으로 지정 발표하면서 테러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각국의 테러 관련법 제정을 시행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아웅산 폭파 사건, 칼기 폭파 사건, 이한영 살해 사건 등 수많은 테러가 북으로부터 자행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공공연히 무자비한 공격을 떠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이 절실합니다. 테러 대응 지침이라는 정부의 훈령은 정부 내의 명령일 뿐이어서 법률의 효력은 없으므로 반드시 법률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벌써 15년 전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이미 당시의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정부 입법 혹은 의원 입법으로 발의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민주화 운동에 헌신해왔고 인권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존중해왔던 두 전직 대통령께서 야당의 주장대로 국민을 함부로 감청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발의했단 말입니까? 더구나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그 당시의 법안보다 훨씬 더 많은 인권보호장치와 감독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감청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 구성원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내국인에 대해서는 테러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에 준하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사법부의 철저한 통제하에 두고 있습니다. 금융계좌학위는 이미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다른 국가기관에 제공하고 있고 미국의 정보기관이 요청하면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도 철저히 서면으로 요청하고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모든 국민을 무차별적으로 감청하고 금융계좌를 마음대로 뒤질 수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가장이자 허위사실입니다.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법은 이처럼 오남용의 소지를 거의 완전히 제거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만에 하나 남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두려워서 이 법을 포기하거나 반대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많으면 낮에도 헛개비가 보인다고 합니다. 헛개비를 보고 창을 들고 달려드는 격입니다.
도대체 야당은 있지도 않은 헛개비만 보이고 절박한 국가의 안전과 국민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저희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입니다. 지난 8일간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일명 테러방지법이라 불리우는 국민사찰법, 국정원 권한강화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셨고 정말 이 법이 악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시간을 8일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국회의장께서 국정원장을 만나시고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이유로 이 법을 직권상정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군도 진돗개를 발령하거나 워치콘을 격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만이 비상사태라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이란 건 상식 위에 있다. 예를 들어 갑자기 IS 테러가 서울이나 부산에 어디 생겼다 치자.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은 내가 직권상정할 수 있다. 그건 상식적인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데 내가 테러방지법을 국가 비상사태 어쩌고 하면서 직권상정해봐라. 여러분들이 웃지 않겠나. 이렇게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말씀하셨던 국회의장이십니다. 국회의장님, 국민이 비웃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36년 전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돌린 정 의장은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160시간이 넘도록 이 법의 독소 조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법을 발의한 다음 날 바로 상임위에서 날치기로 처리하고 단 한 차례의 법안 심사나 법사위의 검토도 없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원안은 법의 요건을 갖췄다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투표를 하시게 될 여야 의원님, 특히 새누리당의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 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당에 소속된 일원이기 이전에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헌법기관으로서 이번에 투표 이력이 평생 정치를 하시는 동안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한 수정안은 원안에 담고 있던 독소 조항들을 많은 부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표현되고 선언적인 의무로 표현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적 언어로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의 법안은 테러 위험 인물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조사 또는 추적을 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며 국가 안전 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까지 국정원이 핸드폰에 대한 감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감청권이 남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계좌 추적과 관련한 부분도 국정원에 광범위하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한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와 위치 정보를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에 제한 없이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정안을 발의하여 국민들의 심각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선량한 시민들의 권리를 제약할 우려가 야기되므로 법 4조에 그에 대한 보완사항을 담았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만든다고 테러가 막아지는 것이 아니며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테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은 34년 전부터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을 통해 대통령 소속하에 테러 대책 회의를 두고 19곳의 장처장급 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는 테러 대책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2조에 따라 국정원을 소속하에 두고 65만 대한민국 군의 통수권자이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이미 법규에 의해서 정해진 본인의 역할을 해주신다면 테러를 막기 위한 제도와 절차 그리고 기관은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오늘은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수정보다는 폐기 후 정상적인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재논의를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이 담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그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수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야당을 힘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통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왕조 국가도 아니며 독재 국가도 아닙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의원입니다. 왕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법치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82년 1월 1일부로 공포된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 그건 훈령입니다. 훈령.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은 공무원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다 할 수 있다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왜? 외국에서 테러를 준비한 사람들 우리나라 많이 와서 테러를 왔다가 가고 또 잡지도 못했고 또 잡으니까 돈도 보내고 그런데 법이 없어서 처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53명은 추방 조치를 했습니다. 왜 테러법이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외국의 테러 분자가 들어와서 활동을 많이 해도 이 사람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테러를 일으키면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당 의원님들은 테러가 일어났을 때를 상정을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 9.11 테러가 난 다음에 2001년 11월 28일 날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감청이라든지 계좌 추적 물론이고 테러에 대한 수사권까지 국정원에 줬습니다. 군 병력까지 동원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수사권도 없을 뿐더러 감청을 하더라도 철저히 감시해야 하고 계좌 추적도 철저히 감시해야 하는 인권 보호관도 두고 무고 날조제까지 뒀습니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고 최소한의 법을 여야 그래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수정안을 내는 거 보면은 테러 위험 인물을 테러 단체 조직으로 한정을 합니다. 외국의 테러 분자가 들어와서 그 사람이 한정을 하는데 그 사람도 예비 업무나 선전 선동을 해야만 테러 위험 인물로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럼 아무도 조사 정보 수집을 못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대테러 센터를 총리실에 두는데 대테러 센터가 테러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하고 배포하는 업무를 합니다. 이 국정원에서 지금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 국정원이 두 개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국정원의 법에 따라서 테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맨손으로 맨눈으로 하기 때문에 통신 감청을 하고 계좌 추적을 달라고 했더니 대테러 센터에다 이 기능을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국정원만 별도로 규정을 하는 것도 있어요. 공무원을 대테러 센터에 주면 국정원 직원이 아닙니다. 사퇴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만 통비법 감청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이미 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수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테러 인물에 한해서 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미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데서는 통비법에서 감청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민주당에서 낸 수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입니다. 절대로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그동안 통비법에 의해서 감청 자료를 냈는데 기각되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통신 감청을 의뢰했기 때문에 기각된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고등법원의 수석부장 판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자기 명예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안 믿고 누굴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괴담들 마치 이 통비법에 관련해서 무제한 감청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좌 추적을 전 국민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을 지난 9일 동안 벌이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겁을 내겠습니까?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으면 의장님도 책임을 진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우리 의원들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일이 있지도 않겠지만 더 이상 국민의 공포 속에 불어넣는 그런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선거에 악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대선 개입하고 통비법 뭐 상관 있나요? 그러면 각 기관에 전부 잘못했던 걸 다 이야기해야 되나 여기서? 말 조심해요, 말 조심해. 정말로 지금 통비법이라든지 계좌 추적은 제한을 거듭했기 때문에 제가 추적컨대 이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조용히 하세요. 다들 조용히 좀 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출신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정의와 국회의장께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시고 직권상정을 하셨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공무원의 3분의 1이 야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워카를 벗지 못하고 총을 들고 잠을 자야 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는 정상적이었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만 비상사태를 선포하시고 혼자 비상대기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했는데 왜 박근혜 정권은 국민들의 핸드폰을 뒤지려 합니까? 북한이 로켓을 발표했는데 왜 박근혜 정권은 국민들의 은행 계좌를 뒤지려 하십니까? 테러 방지법으로 테러를 막을 수 있다면 새누리당에게 제안합니다. 북한 핵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핵 방지법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북한 핵이 방지가 됩니까? 이 테러 방지법은 위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것이 자명합니다. 이 법은 기존에 있는 국정원법 그리고 형법 그리고 대한민국 법률 54개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 및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에 의해서도 테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IS에게 들켜버렸다. 우리가 테러 방지의 무방지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IS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테러 방지 법률도 다 있고 국가 활동 지침도 있습니다. IS에게 경고합니다. 오판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국민사찰법입니다. 핸드폰 도청법입니다. 이 법은 국정원 몰빵법입니다. 여러분, 새누리당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핸드폰부터 도청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여권 순위보, 청와대 순위보 먼저 국정원의 사찰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부터 피해가 있을 법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법은 기존에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에 대해서 4가지를 더 달라고 합니다. 첫째, 법원의 영장 없이 핸드폰을 감청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들의 은행 계좌를 뒤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그리고 테러 위험 인물이라고 국정원이 자의적 판단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미행, 추적권까지 주는 초헌법적인 그런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들이 일반 게시판이나 SNS에 올리는 글과 그림에 대해서 테러 위험 인물이 있다고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그 게시물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정부 비판권을 재갈을 물리고자 이런 무리한 법을 추진하다가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 법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부의 간사를 한 사람으로서 국정원은 법원의 영장 귀찮다, 법원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계좌 추적 핸드폰을 감청하겠다는 국정원의 욕망, 국가의 권력기관 중에서 피라미드 최정점에 서고자 하는 국정원의 욕망과 박근혜 정권의 국민을 사찰해서 영구집권 음모를 꾀하려는 2가지가 만난 악법 중에 악법이 테러 방지법입니다. 좀 들으세요. 특히 이장우 의원 대전 출신이죠. 총선 때 심판받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 여러분, 떠들면 이 국민이 법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청해 법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 감소 방지법을 만들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자리 감소 방지법을 만들면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북핵 방지법을 만들면 북한 핵이 없습니까? 여러분, 솔직해지십시다. 양심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법은 직접적으로 여권 순회부와 청와대 순회부부터 사찰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이 법이 없어도 사이버 민간인 사찰을 통해서 네이버 밴드 카톡까지 다 사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부터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낸 수정안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소속 박민식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청래 의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답답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종걸 수정안을 왜 냅니까? 이유가 없죠. 테러 방지법에 대한 야당 논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 인권 탄압한다 이겁니다. 5천만 국민 휴대폰 무차별적으로 엿듣고 예금 통장 모두 열어볼 거라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저는 10년 전, 저 박민식 10년 전에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의 주임 검사였습니다. 당시 최고위층인 국정원장 2명 감옥에 보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 제가 감옥에 보냈던 그 시대의 국정원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말 국정원이 불법을 행하면 과잉공포 조장 대신에 구체적인 근거로 비판하십시오. 여러분 2년 전 기억하십니까? 정보수사기관이 카톡 감청한다고 얼마나 호들갑 떨었습니까? 국정원이 아니다, 다음 카카오 사장이 직접 나서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소연을 해도 우리 야당 의원님들 국정원이 5천만 국민 카톡 감청합니다 끊임없이 허위사실 유포하고 선동했습니다. 혹세무민입니다. 그 난리통에 200만 국민이 사이버 망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이버 망명한 국민 200만 명 전부 원대 복귀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거운동한다고 카톡 쓰시죠? 그렇게 카톡 불안하면은 왜 카톡 쓰십니까? 선거운동할 때. 자, 지난해 야당 의원님들 또 나섰습니다. 간첩 잡을 때 쓰는 해킹 프로그램 도입한 것 두고 국정원이 5천만 국민 스마트폰 다 들여봅니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만들어 해킹 검사하고 퍼포먼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도대체 국민 정보 몇 명 지켰습니까? 단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카톡 감청 당했다고 신고했습니까? 스마트폰 해킹 당했다고 신고한 국민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사실을 침소봉대하지 마십시오. 테러 방지법은 테러 위협 대비법이지 국민 인권 침해법이 아닙니다. 둘째, 야당 의원님들은 테러 방지법 목적이 국정원 권한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정원 실제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사이버 테러 징후 있습니다. 자,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없으니 할 일 없이 그냥 구글 네이버 뒤지고 있어요. 자, CIA가 테러 모의 의심 통화 들었습니다. 말해줘도 감청을 못합니다. 이스라엘 모사드가 한국은행에서 테러 단체로 돈 보냈다 알려줘도 FI법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답답해요. 자, 우리 이종걸 대표님
이종걸 대표님이 낸 수정안의 내용의 골자는 이겁니다. 테러 인물, 테러 위험 인물, 테러 단체 조직원으로 한정하자. 인권보호관 여야 추천 2명으로 두자. 정보 수집권을 국정원이 아니라 대테러센터에 부여하자.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조용히 해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종걸 의원님 이런 수정안대로 하면, 이종걸 의원님 수정안대로 하면은 테러 방지의 주무부서인 대한민국 국정원 보고 그냥 테러 업무에서 손 떼고 집에서 애보라는 겁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려면은 제대로 국정원에게 권한 부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좀 본 좀 받으십시오. 제발 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때만큼만 이해해 주십시오. 뉴욕 파리 테러가 서울 부산에서 일어나지 말란 법 없습니다. 테러가 일어나면은 지금보다 더한 테러 방지로 나올 겁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안전과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해서는 이종걸 의원의 수정안은 국정원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내용이므로 확실하게 반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용히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박민 씨. 다음은 정청래 의원. 의사 진행 방해를 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신경민이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고요. 여러분, 저희들은 지난 9일 동안 별로 선거운동하지 못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9일 동안 여기 붙들려 있었습니다. 저도 5시간 했습니다만은 사실 스탠바이를 4시간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제 필리버스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박민식 의원의 텔레그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 발언을 시작할까 합니다. 저도 텔레그램으로 망명했습니다. 근데 텔레그램은 우리 카톡처럼 이 소프트웨어가 별로 좋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그냥 비밀이 아닌 건 카톡 씁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거, 정말로 우리 보좌진이나 우리 의원들하고 정말로 중요한 건 죄송하지만 텔레그램을 씁니다. 이건 망명입니까? 망명이 아닙니까? 아니, 제 얘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왜 흥분하시죠? 왜 흥분하세요? 이상한 분들이 많네. 지난 9일 동안 우리가 문제를 삼은 현안은 많았습니다. 필리버스터,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그리고 진짜 법안의 내용. 그런데 제일 문제로 삼았던 것은 국정원의 신뢰였습니다. 국정원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거기서 우리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2일 밤에 국회에서 국회의장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왜 갑자기 직권상정이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저도 했고 지난 9일 동안 많은 의원들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애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젊은 20대 청년들과 저희들이 오후에 대화를 했는데 애들은 다 알아들었는데 유독 몇 사람만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말귀가 어두운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국어를 그렇게 모르는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제가 여기서 5시간 얘기를 하고 돌아갔더니 은행 통장에 수없이 많은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근데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는 그 액수에 감동받았습니다. 3,000원, 5,000원, 10,000원짜리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애들도 알아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알아들었습니다. 중학생도 알아들었고 고등학생도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알아두십시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2조에 보면 여러분이 낸 법, 이철호 의원이 낸 법 2조에 보면 의심이 가면 테러 용의자로 볼 수 있습니다. 9조에 보면 민간 정보라는 이름으로 볼 수 있는 정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에 보면은 상징물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법이 아닙니다. 이건 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의 요건에 최소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이라는 이름으로 통비법과 금융 관련 법을 고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칙이라는 이름으로 멀쩡한 법 2개를 작살낼 수 있게 지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설사성사된다고 해도 위헌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문제 삼는 것은 국정원의 신뢰입니다. 개인이건 집단이건 조직이건 신뢰가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믿는 사람 거의 없죠? 국정원의 원우는 제가 보기에는 목적을 위해 아무 것이나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댓글 달고 비밀 까고 조작도 하고 발각돼도 모두 다 봐주겠다. 호화 유배시켜주겠다. 모두 승진시켜주겠다. 그리고 까부는 놈은 보복하겠다. 라는 것이 국정원의 원운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국정원은 한 손에 종북딱지, 다른 한 손에 테러 딱지를 쥐고 바로 여러분들, 이쪽에 앉아있는 분들, 저쪽에 광화문에 앉아있는 분들,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갑자기 변할 리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국정원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놓은 수정안만이 여러분의 잘못, 그리고 역사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그리고 말귀를 알아듣기를 앙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종걸 의원 외 106인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107인, 반대 156인으로서 이종걸 의원 외 106인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 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걸 의원 외 106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주호영 의원 외 156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의원의 156인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15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인으로서 주호영 의원의 156인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 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